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2월 8일 6시가 좀 넘었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 회원과 일단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하는 이유는요.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의 어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좀 보시고, 만약에 그분이 주식으로 만약에 수익을 봤다면, 혹은 뭐 실수를 했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본인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전화 드리는 분은 최근에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주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저도 한번 여쭤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시장이 상당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 어떤 사람의 심리를 대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변동성에 관련한 변동성 지수를 의 어떤 의미와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현재 코스피가 변동성 지수로 봤을 때 어디 정도 와 있는지, 혹시 변곡점에 와 있을까, 혹은 더 아직 빠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변동성 지수의 기준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회원에게 바로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너무 오랜만에 전화 드렸습니다. 예, 아닙니다. 아이고, 혹시 지금은 좀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제가 엄청 좋아하는 CD를 보내주셔가지고, 사실 이게 너무 감사해 했는데 인사 못 드렸어요. 제가 조금 이게 좀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지나쳐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CD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 저번에 그 카페 한번 올리신 적 있잖아요, 음악. 예, 예. 네, 그 음악 보고 저도 음악 좋아하다 보니까 옛날에 막 지금은 안 하는데 예. 음악 같은 거 많이 수채타고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음악 좋아하셨어요? 예. 아,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역한 건 아니고 전에 있던 것 중에 개봉 안 한 게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생각나가지고 네. 고마우셔가지고. 아유, 그때 진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그때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예. 별로 안 좋아하시는거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는 거였어요. 진짜 놀랐습니다. 예. 너바나하고 뭐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바나랑 에릭 클랩튼 보내주셔가지고 예. 진짜 놀랐습니다. 그때. 맞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네. 방송하시는 건가요? 예. 괜찮으시죠? 방송 녹음하고 네. 있는데. 예. 이거 혹시 제가 선생님이 최근에 어떻게 주식을 거래하셨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자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마 잘하고 계신다라고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조금 한번 과거부터 해서 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선생님 주식 저희와 처음 하셨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죠. 이거 제가 주식 처음 하면서 네. 그때 7월 말에 7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그때 이제 뭣도 모르고 한 보름 하다가 네. 좀 혼자 하면 안 되겠다 느껴가지고. 선생님 혹시 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데. 네. 예. 괜찮습니까 지금? 예, 잘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하다 보니까 네. 이게 알게 돼가지고 평생 투자. 그래서 예.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 돼서 그러니까 그때 많이 도움 받아가지고 방송 보니까 많이 와닿더라고 내용이. 그래서 이제 가입해서 네.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도 시장이 안 좋았고, 그리고 뭐 한 달 좀 전에도 좀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최근에 근데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1월 말에 한번 분산이 나와서 매도를 하고, 또 한 번 또 팔로스루 데이가 나와서 매수하고, 또 최근에 또 네네. 이거 어떻게 잘 극복하셨나요? 어떠세요? 저는 뭐 그때 엊그저께
그 매도 사인이 났잖아요. 금요일 날 매도, 예. 네네. 그때 뭐 제가 그 추천 종목도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 보유한 종목도 한 5개, 6개 정도 있었거든요. 예, 예. 네, 근데 그 저 문자 받자마자 뭐 다 매도했습니다. 1분 안에. 아, 아, 1분 안에요? 네네. 뒤도 보자 그냥 예. 그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한꺼번에 그냥 네. 다 매도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매도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매도하신 네.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뭐 저는 다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네. 그 약세 시장일 때는 네. 뭐 아무리 좋은 종목 갖고 있어도 네. 이뭐 갖고 있으면 뭐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정말 저걸로 다 한번 느꼈기 때문에 네. 바로 뭐 이도 안 들어보고 매도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게 사람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종목을 추천하고, 혹은 뭐, 네. 아니면 저희가 추천한 거 플러스 스스로 또 종목을 사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게 찾다 보면 좋은 종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좀 수익률이 좀 괜찮으셨어요? 어떠세요? 사실 제가 뭐 저는 뭐 경험도 많지 않고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예. 네 저는 뭐 경험도 많지 않고 전혀 뭐 모르다가 네. 하게 된 거니까 저는 뭐 혼자 이렇게 매매할 게 되게 겁이 나더라고요. 예, 예. 뭐 추세석 같은 것도 모르고 그러는데 네. 근데 얼마 전에 그거 약대 시장일 때 예. 많이 매일 강의하시면서 해주신 거 있잖아요. 뭐 어디 그때 기억하기로는 뭐 아주 친한 분 2명한테 뭐 알려주셨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뭐였었죠, 그때? 추세선 네. 두 가지를 세팅해 놓고 거기 오늘 상승할 때 샀을 때 사고 네. 그거 수선 내려갈 때 매도하고 그런 거 알려주신 적 있잖아요. 제가 그랬나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아무튼 그걸 해가지고 네. 얼마 전에도 제가 그거 딱 종목 째다보고 있다가 네. 일동제약 같은 것도 샀다가 네, 한 3일 만에 막 20%도 막 거의 뭐 됐었고 그랬거든요. 뭐 말씀하시는지 알 네. 것 같아요. 네, 예. 그죠. 예, 그리고 뭐 스튜디오도 저번에 매도했다가 그때 네. 사인 왔을 때 네. 그리고 그래프 보고 있다가 다시 제가 매수해가지고 요즘 나섰고. 그러면 일단은 종목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뭐 계좌는 좀 어떠세요? 계좌는? 그때 그러니까 저번 주에 네. 한 8에서 9% 정도 수익 났다가 네. 이번에 금요일날 매도할 때는 한 4%? 그러면은 4%, 7월 달부터 그때 얼마에 하셨던 거죠? 주식을 시작을? 7월 달에요? 네. 처음 시작할 때 5천 원. 5천 시작하실 때 5천만 원으로 하셨던 거예요? 했다가 예. 그거 11월 말에 다 매도할 때 예. 6천으로 됐다가 예. 네, 지금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100 정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 해가 바뀌고 나서는 네. 6,100 정도로 됐네요. 그렇게. 네네네. 그래도 다행히도 조금씩 그 수익이 조금 네, 그러니까 나셔서, 저는 예. 그렇게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네. 그게 제일 자기 뭐라고 할까요? 리스크를 좀 최소화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죠? 예. 많이 그냥 저희랑 비슷한 말씀을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 갑자기 막 아침 좀 해다가 오늘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코스닥 같은 거. 맞아요. 오늘 사고 싶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런 거 마음이 있었는데 어차피 네. 뭐 이게 불안하니까 네. 내일 뜨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냥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 혹시 주식을 지금 처음 시작해서 7월 달부터 하셨으면 뭐 한 6, 7개월 하신 거네요. 네네. 그러시면서 혹시 좀 마음이 좀 어떠세요, 좀? 처음에는 네. 좀 모르니까 불안하고 어디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거를 어드바이스 받을 때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랬었는데 예. 뭐 친구라고 할까 뭐 그런 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사실 뭐 이렇게 아, 뭐 이렇게 그리고
저게 제일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지수에 따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지수에 따라 가지고 하락장 때는 뭐 가지고 보증 다 전량 매도하고 음, 다시 상승할 때 뭐 다시 들어가고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수를 좀 자주 보시겠네요, 이제는요. 네, 그렇죠. 네. 아, 그러면 뭐, 네. 그러면 시장이 뭐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이제 딱 보시면 아시죠, 이제는. 그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혹시 종목을 사실 때 그때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네. 실적 다 보시고 사신 거죠? 예, 그렇죠. 저번에 알려주신 거 있잖아요. 예, 어떤 거 보셨어요? EPS랑 예. ROE 증가하고 예. EPS 증가하는 거. 아, 그렇게 사시고 그다음에 추세선 두 개로 이렇게 하는 방식대로 한번 사보신 거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거 추천받은 거 사는 것도 그런 거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오르면 또 이렇게 뭐라 맞아요. 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시네요. 예. 한 10개 정도 사봤는데 예, 예. 그 중에서 이 상승장기가 그렇게 된 거지만 네. 8종목은 이승이 나더라고요. 와, 이번에 네. 바로 전에 1월달에.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게 뭐 사실 상승장에 실적 좋은 것들을 이제 패턴 좋은 모습에서 이렇게 사서 좀 확률이 높아졌겠죠. 그죠? 네, 네, 네. 아, 그래도 7월 그때랑 완전히 달라지셨는데요. 네, 네. 지금 약간 뭐 자신감 좀 생겼다. 아유, 다행입니다. 네, 아유. 네. 사실 지금 최근에도 그 주식 매도가 안 된 사실 분들도 많고, 아, 네. 그리고 지금도 되게 좀 힘든 장이라서 많이 힘들어 하신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주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네, 네, 0이거든요. 이게 마음이 좀 편하세요? 좀 불안하세요? 주식이 없는 거 자체가? 편하죠. 이게 지금은 하나 보종이 없으니까 아, 하더라도 이게 뭐 이게 하락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고 네. 이게 뭐 변동성이 심하니까. 예. 와, 저는 약간 좀 놀랬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7월 달에 거의 처음 시작하신 거 치고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렇게 된 게 또 예, 진짜 잘하시네요. 맨날 그 방송 때 하시잖아요, 맨날요. 아, 이걸 다 보세요? 저는 여태까지 하루도 그날 안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전에. 아유, 아이고, 이게 진짜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이거, 운동하면서 보거든요. 아, 헬스장 가가지고 예, 예. 런닝하면서. 와. 아, 그러니까 대단. 한 번 방송 한 번도 놓친 적 없거든요. 아, 그러면 러닝 하셔서 들으면은 졸리진 않겠네요, 잘하면. 그죠? 원래는 안 좋은데 원래. 아, 선생님 혹시 앞으로 주식 그 계획이 어떠세요? 좀 몇 년 정도 더 하실 예정이세요, 주식을? 아유 저는 뭐 그냥 끝까지 해야죠. 근데 실례지만 지금 그 50대이셨죠? 네네네. 그러면 몇 년 정도, 중반이거든요. 예, 그러면 몇 년 정도 더 하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한 20년이요. 20년 정도? 그러면은 나중에 주식 비중을 좀 늘리실 건가요? 그죠? 좀, 지금 현재 6천인데요. 네네. 제 생각에는 한 뭐, 앞으로 은퇴하시려면 시간 좀 많이 남으셨잖아요. 네네. 그때까지 크게 뭐 욕심 내지지 마시고요. 네. 뭐 앞으로 한 1년 정도만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 예. 한 1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는 완전히 좀 더 자신감이 더 생기실 거예요. 그때는 비중을 조금씩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한 뭐 가능하시면 뭐 1, 2억, 2, 3억으로 하시면 네. 이게 수익이 좀 빨리 굴러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은퇴하시기 전까지 이렇게 딱 맞추면 아마 그래도 꽤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선생님 그 시장 보고 하시니까 저 일단 마음이 놓이네요. 일단은. 네네. 다행입니다. 저는 이렇게 처음 주식 이게 걱정되시는 분들이 주식을 오래 했다가 저희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좀 걱정되고요. 왜냐면 과거 습관들이 많기 때문에. 반색하기 습관이니까. 예. 그리고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약간 좀 걱정돼요. 왜냐면 저희가 너무 느릿느릿하게 주식하니까 네. 재미없어서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이래 네. 주식이 이럴 수 있거든요. 네. 지금 7월부터 만약에 주식을 하셔서 지금이 이제 2월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계좌로만 보면 20% 조금 넘는 수익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실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1년이 아니, 아직 좀 되지. 만족합니다 지금. 아, 그러세요? 아, 다행입니다.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그 고백까지 처음 연습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했었는데 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음. 한두 종목은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도 네. 계좌에서 이렇게 그렇게 오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와, 선생님 뭐 1년 정도 주식 하신 것 치고는 너무 빨리 이게 성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네. 그 주식 말고 이제 전에 한번 그 비트코인 예. 공부하라고 그때 보내준 적이 한번 아, 예, 맞아요. 주말에 한번 보라고 예. 자료 보내준 받, 적 있잖아요. 예, 자료 받았죠. 예. 예, 예. 아, 근데 제가 또 그걸 보고 제가 원래 또 기술 쪽 엔지니어 쪽에 있으니까 예, 예. 공사 보고 나서 네. 그 전에 몰랐었는데 이게 좀 완전 헛소리는 아니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또 그때 제가 샀어요 그걸 또 사가지고 지금 네. 거기에 지금 그때 시장이 지금 15,000원이잖아요. 네네. 그래 그때 보니까 그렇게 떨어지니까 네. 지금 보니까 그 계좌를 네. 열어보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체념하고 그냥 포기하게 네, 돼요. 예. 네.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버리면 안 보게 되다가 그 다음 몇 년 묵힙니다. 그렇게 되다가. 네, 저도 그 생각인데 주식으로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는데 네. 비트코인 이번에 사가지고 아, 그러면은 좀 많이 산 건 아닌데 하락률이 꽤 컸겠네요. 네? 그 손실률이 좀 있으시겠네요. 그쵸. 그때가 지금 디플 같은 거면은 4,000원대 샀거든요. 네네. 아. 그래서 그 간접 경험 해봤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네.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해서 비트코인이 주식보다 더 어렵죠. 야, 그쵸. 이거 뭐 24시간이니까 네. 이거 뭐 그렇더라고. 아이고, 저도 사실 비트코인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뭐 할 말도 없고 저는 그냥 수급 상황으로만 봤을 때 앞으로는 좀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만 했었고 사실 자세한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근데 아마 그쪽을 잘 아시니까. 예. 그것도 뭐 디지털 자산이라고 그냥 생각해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너무 많이는 조금 좀 안 하시는 게 일단은. 그죠? 안 하죠. 그거 네. 한번 그건 이제 저도 그 트레이딩 하려고 산 게 아니라 네. 그냥 경험. 한번 묻어놓보자. 그래서 한번 아,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네. 조금 샀거든요. 그냥. 아, 다행입니다. 혹시 그 선생님 그 방송 들으시면서 건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아, 네. 건의할 게 있다군요. 네네. 제가 생각해봤는데 네.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 차고를 그랬을 때는 네. 뭐 좋은 종목이 있어도 이렇게 추천이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럴 때는 만약에 이런 거를 그 옵션으로 해가지고 네. 뭐 그 포트폴리오 종목 외에 네. 회원들한테도 뭐 이렇게 추천해 주셨으면은 이거는 뭐 그걸 내에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이렇게 그냥 뭐 장기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도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예. 뭐 공간 쪽으로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네네. 그런 사람은 저희 회원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부분은 좀 맞아요. 이게 가끔 저희가 예를 들어서 5종목을 추천을 했을 때 이 5종목을 다 안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플러스 알파로 한두 개 정도로 더 추가로 하면 포트폴리오가 빈 분들은 채울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뭐 연습해 보시는 분이라든지 뭐 더 접근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네, 근데 그때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공식적으로 이거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네. 해주시면은 네. 그거 감안해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고 그렇게 그러게요. 이것도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해서 꼭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혹시 걱정되는 거는 혹시 종목이 너무 많아질까봐 좀 걱정되는 거 빼고는 뭐 사실 좋은 종목 서로 공유하는 건 좋은 거니까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그래도 너무 뭐라고 할까요? 딱 FM대로 주식을 시작을 하셔서 이제 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사실. 아니다. 아, 도와주셔서 고맙죠.
제가. 아유, 아닙니다. 대단하신 것 내가 같아요. 뭐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으면 그냥 지금 막 거의 뭐 끊어 지금 못할 지경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아이고. 제가 그, 좀 선생님이 지금 밑에 쪽에 지역에 계시는 거였죠? 그때, 저요? 예. 지금 양재동에 있는데요. 아, 지금 양재동, 맞아요. 네, 양재동 네. 계시죠? 예, 맞아요. 예. 맞아, 맞아. 그리고 그때가 그 노트북 그거를 어떻게, 그때 얘기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그죠? 노트북이요? 예. 그죠. 그때 내가 그때 원격 지원 그때 네. 해주셔가지고 잘. 맞아, 네, 맞아. 네. 구나. 제가 좀 전화를 자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어떤 상황들이 아, 가물가물한 게 많아가지고요. 좀 전화를 자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네, 시청상 하다 보니까 이거가 매매가트라든지 그거를 네. 노트북으로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휴대폰으로만 이건 되게 되고 네, 소리가 좀 안 들립니다. 예, 휴대폰으로만 하게 되고 맞아요. 예, 노트북과 PC하고는 좀 안 친해져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낮에는 모바일로 매매를 하시되 댁에 가셔서 혹은 주말에 네, 뭐 한 10분, 20분이라도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는 건 좋은 네. 것 같아요. 예, 네, 네. 예,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뭐, 선생님은 이렇게 최근에 이게 연결하신 분들 중에서 제일 정석으로 하시는 이런 느낌이 좀 나서, 처음부터 했으니까 저는 뭐 음, 그때 처음 시작하는 거랑 예, 거의 뭐 같이 했다고 봐야 되니까. 처음부터. 그렇죠. 예. 네. 진짜로, 제대로 잘 배워서 하는 거죠. 너무 기쁩니다. 그, 일단은 선생님 그 말씀하신 거 저희 충분히 그 상의해 볼게요. 해보고, 네.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아이고. 그럼 일단은 저희가 얘기하는 그날 있잖아요. 팔로스루 네네. 데이. 네, 곧, 그때 기다려야죠. 예, 그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네, 예, 그때까지 좀 마음 편하게, 네. 이제는 헬스 하실 때, 이제, 재밌는 거 보면서 헬스 하세요. 그날이 아직 안 왔으니까요.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물도 너무 그때 잘 받았습니다. 예. 예. 아이고, 제가 어떻게 드릴 게 없어가지고, 맨날 주시고 있는 거죠, 뭐 제가 아이고. 배우고 있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가 네. 나중에 책을 몇 권 한번 추천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저번에 그때 추천해 주신 거 있다면 몇 권 네. 사서 본 거 있거든요. 그때 뭐 보셨죠? 그때 현명한 뭐 초보 투자자 그 책 있잖아요. 그거 네, 재미없는데요, 되게. 예. 네, 그거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관리자분이랑 상의해서, 네.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책 하나 좀 추천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선생님 오늘 긴 시간 너무 통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일단, 좀 의외네요. 사실은 조금 걱정도 되긴 했는데요. 원래 작년 7월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이었다가, 처음 뭐 한 며칠 하다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에 이제 저희랑 같이 해서 지금 2월 달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기간이 아니거든요. 주식을 원래 하셨던 분이 아니고 처음 하신 분 치고는 이 짧은 기간에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인드가 그냥 완전히 저희랑 비슷한 마인드로 좀 변해 있으신 것도 이게 다행인지 뭔지 몰라도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기분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러니까 회원분들도 약간씩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떠한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을 때 이만큼 들었을 때 뭐 저희 이야기 중에 이만큼을 들으실 수도 있고요. 전체를 다 뭐 수용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선택의 몫인 거고요. 네, 거기에서 그쵸, 선택의 몫인 건데 일단 이분은 그래도 저희의 거의 내용 그대로 거의 똑같이 이제 거의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너무 기분 좋고요.
그렇네요. 일단 너무 기분 좋네요. 일단은 이제 일단 인터뷰 내용은 이걸로 하고 이 시장 이야기와 변동성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지수를 보면 코스피 지수가 보면 이렇게 됐죠. 거래량은 없고 한 0.4% 정도 살짝 상승하는 정도.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변동성이 좀 크죠. 4% 정도 또 상승.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4% 상승, 어제는 뭐 한 5% 하락, 어제는 4% 상승. 사실 지수가 이렇게 변동이 커진다라는 것은 아주 흔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개별 종목도 아닌 지수가 이렇게 개별 종목처럼 움직인다라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어떤 극에 달할 때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극이 중요한 어떤 단서를 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변동성 지수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취지로 제 변동성 지수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뭐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깔았습니다. 지금 뭐냐면 일단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 위에는 코스피 지수를 깔았고요. 이 아래는 변동성 지수라는 걸 일단 이건 국내용으로 일단 깔았고요. 일단은 이게 뭐냐면 변동성 지수라는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요렇게 줄여서 요렇게 쓰고요. 이것을 이제 변동성 지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이렇게 상장된 S&P 500, 그죠? S&P 500 지수 옵션의 어떤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 일단 이 변동성 지수라는 것은 지수와 반대로 가는 어떤 성질이 좀 있어요. 지수와 반대로 가는 성질.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거고, 이 말은 이겁니다. 지수가 변동성 지수가 최고치에 이른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어떤 불안 심리가 극에 달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주식시장에서 팔 사람은 모두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수가 반등의 여지를 마련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포지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네가 생긴 지는 1993년경에 시카고 선물옵션 거래소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이렇게 시장이 하락한다든지, 그러니까 시장이 끝없는 이런 하락들 있죠. 이렇게 하락들의 어떤 이걸 보면은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하락들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변곡점을 어느 정도 조금 확인해 줄 수 있는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 확인을 좀 할 수 있는 역할이고, 그거에 대한 사이트 지수를 보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제가 키워서 볼게요 한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주가가 반대로 가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면 지수는 이렇게 빠지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지수로 만약에 보면 최근에 쭉 빠지고 변동성 지수가 조금 밑으로 내려온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제 미국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거는 그렇고, 그러면 한국의 시장권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한국에서도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공포지수라고 있습니다. 공포지수가 이 아래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공포지수.
이것을 제가 코스피 지수와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를 간단하게 보는 방식은 뭐냐면, 일단 위에는 코스피 주간 차트이고요. 이거는 그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V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 코스피 변동 지수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좀 맞물려 가는지를 한번 보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성 지수가 상승할 때는, 이렇게 쭉쭉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들에서는 공포가 극에 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파는 단계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 지수가 반대로 가니까, 이렇게 가는 단계에서는 지수가 하락을 하고요. 이 변동성 지수가 꺾여서 내려가는 단계에서는 지수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과거에,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이 변동성은 퍼센트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뭐 빅스 지수가 30%라면 이런 느낌인 거죠. 한 달간 주가가 30% 등락이 생길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예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어떤 느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이 이렇게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여기가 보면은 요 구간이 20, 위로 가면 22, 24, 26 이렇게 되고, 밑으로 갈수록 10, 12, 14, 16 이렇게 되거든요. 밑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20 이하라면, 20 이하, 이거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좀 최근 거만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헷갈리시니까. 변동성 지수가 예전에 같으면 그 미국 지수를 볼 때는 이렇게 봤습니다. 20 변동성 지수가 20 이하라면 과매수 구간으로 보고, 어떤 흥분 구간으로 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할 때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변동성 지수가 0에서 만약에 한 50까지라고 본다면,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움직일 때 한 20 정도 아래의 변동성 지수가 놓이게 되면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구간들이 많고요. 일정 부분 한 30에서 40 정도 이상 올라가는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면 하락의 극에 달할 때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게 근데 최근에는 보는 방식이 점점 시간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떤 절대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절대적인 어떤 수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변동성 지수를 볼 때는 방향성을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를 보시려면 유안타를 쓰시는 분들은 0043 종목 코드 0043을 누르면 변동성 지수가 나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 이것을 근데 일간 차트로 보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간 차트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주간으로. 그랬을 때 최근 한 3년 정도를 한번 놓고 볼게요. 최근 3년 정도라고 하면 한 150 정도를 한번 보면, 최근에 보면 변동성 지수가 극에 달했을 때가 요때,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최근에 7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때마다, 그러니까 3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한 6번,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한 7차례 정도의 어떤 공포감을 투자자들이 느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수와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대로. 이게 지금 위에는 코스피 지수니까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이네요. 코스피를 똑같이 놔두고 한번 봐볼게요.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 그리고 지금이 7번째, 이렇게 보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지수와 변동성 지수가 어떤 방향성, 어떤 좀 참고할 만한 어떤,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의 어떤 방향을 어느 정도 조금 예측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변동성, 이렇게 시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하락할 때 변동성 지수는 눈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할 때 변동성 지수는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시장이 이렇게 꺾일 때 변동성 지수는 쭉 올라오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이런 모습을 봐도 종목이 훅 빠지면 지수가 빠질 때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 때 변동성 지수가 다시 내려가는 이 방향을 보는 건데요. 근데 이게 과거의 거를 한번 쭉 봐보면 이제부터는 한번 그냥 과거의 거를 한번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쭉 봤을 때 과거의 변동성 지수들을 쭉 봤을 때 잘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흔히 말해서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한 번에 거의 이런 꺾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거의 보통.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수가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의 모습이 한 번 정도 이후에 시장인 변곡을 형성하고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로 좀 보여지는데요. 근데 과거 걸 보면 과거에도 삐죽한 모양이 한 번, 삐죽한 게 한 번, 삐죽이 한 번, 삐죽한 거 한 번, 요때만 좀 특이 케이스예요. 삐죽한 거 한 번, 요때는 좀 특이한 케이스 설명드리고, 또 삐죽 한 번, 거의 요거는 요것도 약간 좀 애매한 모습이 하나 있긴 하는데, 보통 이게 아주 강하게 공포지수가 올라갈 때는 보통 다 이렇게 갑니다. 보통 요런 모습들이 많아요. 변곡 한 번에 쭉 올라갔다가 바로 시장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장이 꾸준히 이런 상승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공포지수가 한 번씩 툭툭 치고 올라갈 때는 강한 조정을 받지만 곧바로 회복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이 보통 기간이 한 2달에서 길면 2달 혹은 짧으면 한 달 정도면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흔하진 않지만 과거에 봤을 때 요 정도 단계 2016년도 요때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요때가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각을 만들고 빠지잖아요. 이러면은 끝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보통 빠질 때는 한 번에 깊게 공포감을 주고 이렇게 빠져야 시장이 변곡이 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이것을 최근의 걸로 한번 보면, 최근에 지금 한국 지수를 보면 이렇게 되죠. 최근에도 요 정도까지 하락을 했고,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빠졌고, 지금도 요 정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만약에 방향성이 이렇게 바뀌면 그날이 시장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주간 차트이기 때문에 아직 이 종가선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내일 더 갈 수도 있고요. 내일부로 꺾일 수도 있는, 알 수 없는 날이에요. 근데 하지만 오늘까지만 보더라도 아직은 변화가 없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섞어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섞어서 보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2013년, 14, 15, 16, 17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요때가 좀 특이한 모습이긴 했었습니다. 사실 요때 두 번의 어떤 봉우리를 만들었을 때, 그렇죠? 이때 되게 많이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요때 알로스루데이가 되게 헷갈리기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주 강했고, 그쵸? 근데 지금 최근에 변동성 지수가 요 정도 왔잖아요. 오늘 날짜가 18%까지 변동성 지수가 올라왔는데요. 과거에
20%가 넘을 때들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진짜 바닥일 때가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주간 차트상의 변동성 지수를 보면 아직 지수가 아직까지는 변곡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공포 지수가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 지수가 이 정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과거의 평균을 이렇게 재보면 지금 거의 공포의 극에 와 있다라고 보여져요. 공포의 극. 그 말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것이 오늘 뭐 4%, 5%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포의 극에 와 있다라는 것이고 이 공포의 극에서 매매하는 거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일간 차트로 한번 변경을 해서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는 잘 보셨죠? 일간 차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것도 일간 차트로 종가선으로 한번 바꿔서 봐볼게요. 보면은 보면은 일단 이렇게 그대로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최근의 것만 한번 봐볼게요. 한 150개 정도 캔들만 놓고 볼게요. 이렇게 보면 지수가 강하게 하락을 했죠. 강하게 하락을 했고 변동성 지수 역시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지금 좀 이렇게 약간 좀 헤맨다라기보다는 조금 안정감을 찾는 정도의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요 날이 어떤 시장의 마지막이었을지 아닐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주 혹은 이번 주까지라도 내일까지는 확실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 지수가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는지 혹은 급락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을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100개 정도 70개 보면 이날이죠. 2월 6일 그쵸? 2월 6일 2월 5일 그러니까 이때가 화요일이었네요. 화요일 그쵸? 화요일 날이 변동성 지수로 봤을 땐 가장 강하게 공포심이 가장 강했던 날이 화요일이었고 변동성 지수로 봤을 때는 어제보다는 그 전에 화요일이 더 심리적으로 좀 공포가 극에 달했던 날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는 변동성 지수가 하락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간 차트상의 그림을 완성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지수를 안심할 수는 없다.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고 내일이 좀 중요한 내일 혹은 뭐 다음 주 월, 화 요 정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으로 좀 보고요. 만약에 변동성 지수가 지수에서 나왔다. 변동성 지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변동성 지수가 이제 안정감을 찾았다라는 가정 하에서 지수는 한 번에 신저가가 나온 모습이잖아요. 요 날. 그죠? 어제가 신저가였죠. 요 날을 깨지 않는 어떤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와야 돼요. 깨지 않으면서도 강하게 올려치는 강한 상승이 나와야 되고 거래량도 나와야 되고 변동성 지수는 좀 가라앉아야 되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를 좀 보면서 시장의 변곡점을 어느 정도 조금 힌트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일단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과거에 좀 한번 힌트를 볼까요? 과거에 좀 힌트를 보면 요 날이 좀 특이했었거든요, 사실.
요 날. 이렇게 보면 지수는 이때 이렇게 빠지고 다시 한번 빠졌잖아요. 근데 변동성 지수는 한번 쭉 올라가고 두 번째는 살짝 올라가다가 바로 회복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도까지 변동성 지수가 치고 올라왔다면 지수는 더 빠졌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이 변동성 지수로 이때 바닥은 바닥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좀 판단했던 것도 살짝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변동성 지수가 뭐 딱히 뭐 어렵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이거 변동성 지수 요럴 때도 있었죠. 요 때도 있네요. 요 때가 조금 요 때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때가 요 때로 한번 해볼게요. 9월 반부터 예. 딱 요때일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못 맞췄는데 한 정도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갑자기 헷갈리네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요때 변동성 지수가 한번 극으로 한번 치닫고 이제 이렇게 안정감을 찾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한번 이때 같이 빠지고 나서 또 한참 헤맸거든요. 근데 요때 상당한 공포 기간이었는데 이 공포 기간이 이 변동성 지수로 봤을 때는 사실 시장은 안정감을 찾고 있었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때를 잘 버틸 수가 있었던 기간이었기도 합니다. 사실 요때가.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 지수랑 한번 같이 섞어서 시장을 한번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는 시장에서 그 어떤 무언가가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은. 코스피 지수는 신저가를 만들었지만 어떤 신저가를 만들었고 이제 팔로우 스루 데이를 기다리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신저가가 나온 상태에서 오늘의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없었거든요. 오늘은 코스닥에서. 그래서 팔로우 스루 데이가 아니었고 그래서 일단 내일도 한번 시장을 좀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약세장일 때는 오전에는 차라리 PC를 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전에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오후에 들어서 점심 이후부터 차라리 시장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일단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 변동성 지수로 봤을 때 아직 지수는 일단 현재 한국의 지수는 공포가 극에 달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방향성을 공포지수가 쭉 올라온 상태인데 이걸 더 치고 올라가려면 상당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직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변동성 지수가 예를 들어서 변동성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걸 종가로 볼게요. 이게 종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종가로 보는 것도.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 자체가 일단은 올라갔다가 살짝 꺾였는데요. 만약에 내일만 이렇게 이만큼까지만 오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와서 어느 정도의 이렇게 작은 파동은 줄 수는 있지만 안정만 된다면 시장은 이 안정을 되찾는 이 과정 안에서
팔로우 스루 데이 그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요 주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요. 다만 이것이 또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좀 유심히 봐야겠죠. 그래서 아직 섣불리 시장의 바닥이다, 매수 타이밍이다라고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변호수 지수를 조금 우왕좌왕하면서 설명드린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은데요. 제가 매일매일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추세, 그러니까 그날 팔로우 스루 데이가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랑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를 같이 보면서 시장에 그날이 왔는지를 같이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일단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예,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